인생의 전환점, 뜻밖의 만남.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민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할 일이 많던 5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퇴근을 서두르며 지하철역 근처의 번화가를 걷고 있었다. 지친 몸을 겨우 이끌고 집으로 향하려는 찰나 그녀의 등 뒤에서 불쑥 들려온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민지야! 라고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외침에 민지는 자신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머리카락이 희고 초라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급하게 손짓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낯선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진한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짧은 순간 동안 민지의 뇌리를 수없이 스쳐 지나간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혹시 이 사람이 하는 생각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여성은 민지 앞에 멈춰서더니 마치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는 듯 손을 붙잡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오래 걸렸네, 우리 딸. 그 순간 민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예상치 못한 만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마음에 벽을 쌓으며 살아왔기에 눈앞에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라는 사실이 쉽사리 믿기지 않았다. 나직하게 그녀는 물었다. 혹시 누구신가요? 그러자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뺨을 어루만지며 너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 네가 잘 자란 모습을 보니 그저 고맙고 미안해. 라고 말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마주한 혈육. 28년 만의 재회였기에 민지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다. 그녀는 기쁨보다 당혹감, 그리고 분노와 슬픔,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보던 그 순간, 거리에선 사람과 차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민지의 마음속 시간은 멈춰 있었다. 친모 선희 씨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할 말이 있다고 했고 두 사람은 근처 허름한 커피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만남을 계기로 민지의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다정하면서도 낯설고 따스하지만 아련한 공기 속에서 민지는 자기 삶의 중심이 이 한순간에 깊은 회오리를 맞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그녀의 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에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 첫걸음이 되었다. 차오동동 마주서다. 첫 번째 대화의 순간. 커피숍 창가. 서로 어색하게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어색함이 흘렀다. 민지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진짜 친모가 맞는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고 침묵이 개우게 이어졌다. 선희 씨 역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움켜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밖에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회색빛 그림자가 지고 있었다. 잠시 후 선희 씨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건넸다. 사실은 너를 만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 네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랐으니까.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라도 알고 싶어서 몇 달 전부터 너 있는 곳을 수소문했어.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가갔다가도 용기가 안 나서 참았단다. 민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신 건 무슨 이유죠? 지금까지 한 번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 버려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으니까요. 내가 잘 지낼지 힘든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선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정말 미안하다 민지야. 그땐 너무 힘들었고 내가 혼자선 도저히 너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렇다고 널 모른 척하고 살 생각은 아니었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오히려 너를 잘 키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길 바랐던 거야.
내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걸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하고 말을 이었다.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차갑게 대답했다. 저를 잊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연락이라도 했어야죠. 저에 대한 미련도 더는 갖지 마세요. 이제 저는 저만의 가족이 있고 제 삶이 있습니다. 잘 사는지 궁금했다면 오히려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선희 씨는 주저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네가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도움을 요청하고 싶기도 했던 게 맞아. 하지만 너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싶진 않았어. 적어도 네가 내 딸이라는 건 한 번 너의 목소리로 듣고 싶었단다. 창밖을 바라보는 두 사람,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오랜 시간의 공백과 냉랭함. 선희 씨는 민지에게 나지막하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라고 단호히 대답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 마음에는 각자의 아픔과 후회, 미련이 마치 얼룩처럼 고스란히 남았다. 그렇게 첫 번째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더 깊은 상처만 남기는 순간으로 끝나고 말았다. 냉혹한 진실, 도를 넘는 요구. 짧지만 무거웠던 대화가 끝난 뒤 커피잔에는 미처 마시지 못한 음료만 남아있고 별다른 결론 없이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선희 씨가 슬그머니 가방을 열고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민지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에 조용히 그 메모를 바라보았다. 메모지에는 한 줄의 계좌번호와 함께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선희 씨는 평정심을 가장하려고 애쓰며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기대와 달리 오랜만에 딸을 찾은 이유가 결국 돈 때문이라는 선희 씨의 진심이 드러난 것이었다. 민지의 손끝은 저릴 만큼 차가워졌고 가슴은 먹먹해졌다. 선희 씨는 병명하듯 말을 이었다. 민지는 침통하게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다. 상상해온 재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민지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다. 선희 씨는 초조한 듯한 표정으로 민지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지는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다. 순간 선희 씨의 얼굴엔 잠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으나 이내 태도를 굳혔다. 민지는 그제야 분노와 슬픔, 쓸쓸함이 복잡하게 엉켜 만약 이게 정말 마지막 부탁이라면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라며 단호하게 테이블을 떠났다. 커피숍을 나오는 민지의 귀에는 선희 씨의 한숨과 계속 물어보고 싶은 듯한 뒤따르는 시선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그녀에게 첫 가족 재회는 피보다 더 차가운 이기심과 결코 메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만을 남긴 채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새로운 가족, 양부모님과의 진솔한 대화. 커피숍에서 돌아오는 길, 민지는 발걸음이 현저히 무거워졌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상처가 퍼진 듯 아프고 허탈했다. 어릴 때 자신을 품어준 양부모님, 박상우 씨와 이명희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분은 평소와 달리 민지의 얼굴에 드리워진 침울함을 바로 알아챘다. 우리 민지, 무슨 일이 있었니?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 겪은 일, 28년 만에 친모를 만난 순간의 충격과 당황, 그리고 곧 이어진 돈 요구까지. 단 한 자락도 감추지 않고 차분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곧장 양어머니 품에 안겼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고 화난 일마저도 함께 나눠주는 존재임을 또 한 번 느꼈다. 이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아 오붓하게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준엄한 얼굴로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고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연신 다독였다.
민지는 다시금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진짜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는 두려울 게 없다는 든든함을 얻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가족의 온기와 사랑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친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지우기 힘들었지만 민지는 신뢰와 응원이 있는 가족의 품 안에서 조금씩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다. 친모의 보복. 끝없는 괴롭힘과 불안의 나날. 양궁호님의 품에서 잠시 안정을 얻은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다잡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친모 선희 씨는 딸 민지가 차갑게 거절하자 상처받은 듯 보였으나 곧바로 그 태도가 돌변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이후 민지의 일상 곳곳을 맴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은 음성, 조심스러운 첫인사 대신 공격적이고 처량한 말들이 이어졌다. 처음엔 단순히 전화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내 문자, 이메일, 심지어 민지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 이메일로도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민지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부서 팀장은 그녀를 따로 불러 개인적인 문제라면 알아서 처리하라며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듯 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무심코 듣는 어느 동료의 뒷담화에 친모가 꾸며낸 미묘한 내용이 언급되는 일이 잦아졌다. 선희 씨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민지가 점심 식사를 하러 회사 근처를 나왔을 때 익숙한 실루엣이 먼 발치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자리에 있던 건 다름 아닌 친모였다. 민지는 식은땀이 나고 숨이 막혔다. 동료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직장에서의 평판은 무너질 듯 위태로워졌다. 이후 민지의 일상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선희 씨는 민지의 친구,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해 내 딸을 봤느냐 찾아야겠다고 알렸다. SNS에서는 민지의 이름으로 이상한 계정이 생성되어 칭을 외면하는 냉혈한 딸 이라며 악성 댓글과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민지가 준비 중이던 결혼까지 위협받기 시작했다. 지영은 그 연락을 받고 놀라고 당황했지만 민지와 솔직하게 소통하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한동안 두 사람은 심하게 불안한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조차 친모가 어디선가 등장하지 않을까, 혹은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선희 씨는 사회복지센터, 지역 라디오 방송, 심지어 민지가 수년간 봉사활동을 해온 고아원에도 민지의 사생활에 관한 거짓 소문을 전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준 양부모마저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었다. 어느 날 양어머니 명희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피로는 가중됐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상은 점점 조여오는 공포와 불안으로 물들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거리에 나가도 누군가 친모의 연락을 대신 전해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됐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문자가 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무렵 민지는 회사에서도 심각한 압박을 받았다. 부당한 항의 전화가 점점 많아지자 인사팀에서 정식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통지가 내려왔다. 친모가 민지의 사생활뿐 아니라 직장 경력, 인간관계까지 철저히 흔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었다.
결국 민지는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친모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선 경찰에 스토킹과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 조치를 취했고 법적 경고장이 정식으로 전달됐다. 더 이상 대면을 피할 수 없었던 민지는 단호히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부모라 부르던 존재로부터 받은 상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피로 연결되어 있지만 결코 가족일 수 없는 관계의 비극. 그렇게 민지는 상처받은 과거와 변화된 현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켜온 가족의 소중함 사이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려고 고요하지만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유디한 신미지는 곤면하니 진실을, 직장에서의 충격적인 대면, 시간이 흘러도 민지의 일상에 남겨진 불안과 스트레스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친모 선희 씨는 민지가 자신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음에도 끊임없이 압박을 이어갔다. 그동안 전화를 넘어서 SNS, 지인, 직장 등 민지의 모든 인간관계망을 흔들었지만 민지는 끝까지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며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선희 씨가 직접 민지의 일터를 찾아오면서 상황은 한층 더 비극적으로 비화되었다. 신문물이 쏟아지는 바쁜 병원 외래, 민지는 진료 예약 환자들과 끊임없이 마주치며 평소처럼 환자 상담에 몰두하고 있었다. 병원 직원들은 바삐 움직였고 어디선가 갑작스럽게 웅성거림과 이상한 긴장감이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다. 여기가 딸이 일하는 병원 맞지 않습니까? 나 여기 근무하는 민지 엄마예요. 안으로 데려와 주세요. 급히 할 얘기가 있어요. 병원 매니저가 민지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 엄마한테 너무 모질게 군 대가야. 네가 피하면 내 입으로 네 진짜 사연을 밝힐 수밖에 없겠다. 민지는 아직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네 결혼할 사람도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내 사정이 이렇게나 절박한데 넌 왜 나 하나 도와줄 마음도 없는 거야.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듣도록 말할 거야. 남들 앞에서 네가 어떤 딸인지 효도할 마음 하나 없는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는 걸. 선희 씨의 외침은 병원 대기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몇 직원들과 환자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곧 예비신랑 지영도 민지에게 지금 병원에 뭔가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다급하게 연락했다. 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확연히 변했다. 표면적으로는 위로를 건네면서도 뒷말과 강한 호기심이 섞인 시선. 일부 동료는 노골적으로 불탄해했다. 진료실에서도 달라진 공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친근하게 지냈던 환자 한 명이 민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이 사건 이후 민지는 병원장과 인사팀에 불려가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민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경위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예비 남편 지영은 그날 저녁 민지를 찾아와 우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네 옆에 있을 테니 흔들리지 말자고 약속했다. 민지는 사랑하는 이의 존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양부모님과도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나누며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모든 진실이 본의 아니게 직장과 사회에 폭로되는 순간 민지는 자기 인생에 다시는 평온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곱씹으며 상처투성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비로소 지나간 과거와 마주한 후에야 진짜 자신의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떠올릴 수 있었다. 함께 나누는 동행, 위기 속의 연대와 사랑. 모진 직장 소동 이후 며칠이 흘렀다. 민지는 여전히 병원과 집, 어디에서도 완전히 마음을 풀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한 사람만은 변함없이 그녀 곁을 지키며 손을 내밀었다. 바로 약혼자 지영이었다.
그날 저녁 한강변을 따라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다. 주변은 여름밤을 마시는 사람들과 자전거 소리, 강바람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민지는 억눌린 감정이 풀리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참을 걷던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영은 잠시 멈춰서 민지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웅성임, 자전거 벨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까지도 그 순간 두 사람만의 세계에서는 모두 멀리 있었다. 민지는 문득 눈물이 차올라 지영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 곁에 있을 거고 우리 둘이 같이 이겨나갈 거야. 네가 힘들 때 떠나지 않을게. 민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앞으로 어떤 상처를 다시 마주하더라도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어렵고 힘들 때도 내 손을 꼭 잡고 걸어갈 동반자가 되고 싶어.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걸으면서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민지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간 자신만 알고 있던 두려움, 죄책감, 후회, 슬픔을 고백했다.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긴 대화 끝에 두 사람은 더 깊은 신뢰와 애틋한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민지는 자신이 지금껏 품어왔던 최고의 소망, 즉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아픔까지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지영과 함께라면 실제로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품게 됐다. 멋진 저녁 노을이 한강 위로 내려앉을 무렵 지영은 청혼 반지를 꺼내며 다시 한번 다짐을 전했다. 민지는 감격 어린 눈으로 지영을 안았다. 서로의 약점과 상처까지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 진실한 동행이란 바로 그러한 것임을 두 사람은 뼈저리게 배워나가고 있었다. 민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지영의 문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오늘 저녁 잠깐 산책할 수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바로 도착했다. 네, 어디든 좋아. 선희 씨의 태도는 한층 더 냉혹하고 집요하게 바뀌었다. 이전까지의 섣부른 부탁과 감정적 호소를 넘어 이번엔 노골적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문자와 전화로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릴 수밖에 없다. 회사, 친구, 예비 남편 가족까지 다 찾아가겠다. 는 식의 경고가 이어졌다. 민지는 단호하게 대꾸하지 않았고 경찰과 변호사를 통해 접근 차단과 명예훼손, 스토킹 신고를 한 상태였다. 하지만 선희 씨는 점점 더 뻔뻔하면서도 교묘하게 전략을 바꿨다. 조용한 저녁, 민지에게 두꺼운 소포 하나가 집으로 배달됐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소포를 열어보니 안에는 어린 시절 민지가 입양되기 전후의 사진 몇 장, 그리고 빼곡하게 적힌 수첩과 USB가 들어있었다. 민지는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2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일 뿐 아니라 요구 방식이 점차 범죄의 영역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에 강한 두려움을 느꼈다. USB 안에는 민지의 출생 기록, 입양 서류, 과거 가족 사진, 그리고 알지 못했던 동생이라는 남자아이, 동우의 최근 사진까지 스캔되어 있었다. 이 동우도 네 동생이다. 네가 잃어버린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는 내용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민지는 양부모님께 사실을 숨길 수 없어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다. 한편 선희 씨는 이번엔 동생이라는 존재인 동우까지 내세워 민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동우에게 민지 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고
직접 연락하게 시킨 것이다. 이런 협박은 단순히 민지 개인과 가족만의 영역을 벗어나 회사와 예비 남편 쪽까지 파고들었다. 지영 부모님도 놀라서 민지와 지영을 급히 불러 솔직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민지가 모든 경위를 낱낱이 털어놓자 이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사건은 점점 커졌고 민지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 형사상 고소장을 접수했다. 모든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물, 메일을 증거로 정리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이 실감난다는 점이었다. 민지는 결심했다. 그렇게 거액 협박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민지는 진실한 가족과 사려 깊은 동인,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점점 어둠을 이겨나가고 있었다. 회사에서 벌어진 극적 갈등, 큰 협박 사태가 있은 뒤로 민지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회사는 민지에게 있어 삶의 마지막 안전지대 같았으나 이곳마저 점차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심각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든 것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민지는 로비를 지나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주변 동료들의 수근거림과 애써 피하는 시선을 직감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익명의 서류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점심시간 직원 라운지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급히 호출이 들어왔다. 회의실에서 선희 씨는 울음을 섞어 절박하게 주장했다. 부서장과 인사팀장은 공식적 태도를 유지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지는 두 손을 꼭 쥔 채 침묵을 지켰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상사 앞에서 가족사가 이렇게 난도질되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민지는 2년의 사건이 끝난 뒤 혼자 회의실에 남아 텅 빈 공간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나마 진심 어린 한마디에 또 한 번 민지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회사 내외로 익명 제보와 악성 루머가 끊임없이 퍼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양부모와 지영 그리고 몇몇 동료의 응원 아래 오히려 이번 사태를 당당히 임하고 모든 상황을 회사 및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민지는 회사 공식 메신저에 진솔한 글을 올렸다. 이후 회사는 민지의 신변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법적 대응, 계속되는 협박과 괴롭힘, 회사까지 파고든 악의적 루머, 심지어 직장 내 신뢰와 인간관계마저 위협받으면서 민지는 더 이상 개인적 인내나 대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족회의 자리에서 양부모 지영과 민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이제 더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법의 이름으로 바로 세울 때가 온 것 같아요. 즉시 민지는 신뢰하던 변호사에게 사건 개요를 상세히 설명했다. 변호사는 이 정도면 단순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 강압적 금품 요구 및 악의적 신상 유포에 해당된다며 진정서를 준비하자고 했다. 휴대폰 통화 및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친모 및 동생이 보낸 우편, 소포, 계좌 요구 자료, 회사로 전달된 익명 이메일, 직장 동료, 사회복지기관 등 제3자가 받은 관련 기록, SNS 및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캡처, 회사 출입 기록 및 관련 CCTV 화면 확보. 동시에 법원에 접수할 내용에 다음과 같은 구체 항목을 담았다. 피고인, 친모, 동생의
대한 접근금지 명령 청구, 금품, 요구 및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 미애, 지속적 스토킹 및 개인정보 무단 유포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 제출, 미애, 정신적 피해 보상 등 민사소송 예비 청구. 경찰은 민지 가족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접수하고 즉시 선희 씨와 동우를 불러 조사했다. 선희 씨는 처음엔 부모로서 당연한 호소였다. 딸의 성공이 가족 덕분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 라며 죄의식을 부정하려 했지만 제출된 전화, 편지, 계좌 요구와 SNS 기록을 마주하곤 점차 궁지에 몰렸다. 한편 회사 역시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무팀을 중심으로 민지의 법적 보호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했다. 민지의 신상 노출 및 과장된 괴문서 내부 유포 관련 직장 내 악의적 루머 유포자 공식 경고, 민지의 업무 기밀 사항 방어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민지에게 임시 휴가, 상담 지원 등 긴급 조치 제공, 미애, 회사 변호사, 경찰 간 공식 공조 채널 확보. 지영의 부모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그 과정에서 선희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면서도 딸이 돈만 조금 주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다. 고아로 남겨 미안했지만 결국 나를 도와줄 책임은 있지 않나 등 모순된 진술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선행 경고와 접근금지 임시명령을 우선 내렸고 가처분 신청으로 친모와 동생이 민지와 가족, 회사, 예비시댁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만약 추가 협박이나 공식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연락이 올 경우 곧장 실형 또는 배상 책임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민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 또 한편으론 작은 안도감을 오가며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병행했다. 법적 절차가 공식화되고 언론에도 일부 보도되자 민지 주변에서는 동료와 친구, 고아원 자원봉사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이 진심 어린 응원과 지지를 보내왔다. 민지의 삶은 비록 고통스러운 법적 공방과 함께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서로 감춰서가 아니라 당당히 드러내고 지키는 더 단단하고 진실한 존재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또다시 시작될 미래 앞에 민지는 두려움보다 조금은 더 커진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지영 아버지는 직접 변호사와 접견해 우리 가족이 이 문제 지영의 어머니는 민지와 양어머니를 따로 만나 너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내 편이란 걸 보여주고 싶다.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격려했다. 쓴 결말. 몇 달에 걸친 법적 다툼과 사회적 소용돌이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이 일단락됐다. 재판부의 접근 금지 명령이 확정되고 선희 씨와 동우는 더 이상 민지의 가족, 회사, 그리고 예비시댁 근처에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족쇄 같던 협박과 괴롭힘이 멈추자 주변은 조용해졌지만 그로 인한 상처와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지는 어느 날 우연히 SNS를 통해 오래 알고 지내던 고아원 선생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동우 역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적응하지 못했다. 민지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선희 씨는 동네에서조차 아무도 말을 섞지 않았다. 이 소식들은 민지에게 가족이란 게 무엇인가 다시 묻는 현실적 질문을 던졌다. 남편은 부드럽게 손을 잡고 대답했다. 양어머니는 민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짧게나마 친모와 동우의 안타까운 소식을 놓치지 못하고
잠 못 이루며 혼잣말을 했다. 민지는 이제 밉고 아팠던 과거를 억지로 잊으려 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기로 했다. 민지와 남편은 짧은 여행을 다녀온 뒤 작은 바람을 품었다. 지나간 시간 그리고 쓴 결말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겨울 민지는 한 구석에 쓰여 있던 친모의 마지막 편지 한 장을 천천히 펴 읽었다. 민지는 조용히 편지를 접고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누군가에겐 비극이지만 누군가에겐 한 걸음 더 성숙하는 통과 이래로 민지와 그 주변의 인생은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인생의 새로운 장, 모든 소란과 아픔, 치열한 싸움이 지나간 후 민지의 인생은 어느덧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응어리졌던 고통이 조금씩 풀려가고 깊은 상처 위로 작은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친모와 동생 집안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민지는 여전히 예기치 않은 외로움에 휩싸이곤 했다. 그러나 남편 지영과 양부모님, 그리고 가까이에서 민지를 지켜준 친구들이 있었기에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에 홀로 짓눌리지 않았다. 작은 결혼식, 가족의 재정에 민지와 지영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를 빌려 조촐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올렸다. 양부모님, 지영의 가족, 행복했다. 예식 동안 민지는 말했다. 지영 역시 우리의 가족은 이제부터 지금 여기 모인 마음으로 완성된다. 진짜 가족이란 함께 아파하고 이해받고 지지받으며 자라는 것임을 다짐했다. 혈연이란 이름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삶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가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여기서 온전히 배웠습니다. 저를 끝까지 믿고 아껴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삶의 습관, 고통스러운 긴 터널을 지난 후 민지는 행복이란 거창한 꿈이 아니라 매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 남편과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양아버지와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며 양어머니와는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직접 고른다. 간혹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서툰 요리에 실패할 때면 서로 격려하며 위로한다. 예전 같으면 슬픔을 숨기는데 온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는 힘들고 속상한 순간도 기꺼이 나누려 노력한다. 봉사활동, 삶의 의미 확장. 어릴 적 추억이 남아있는 고아원을 다시 찾은 민지는 자주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한다.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민지 언니는 왜 항상 우리를 도우러 오세요? 라고 묻자 민지는 미소 지으며 답한다. 예전의 나처럼 함께 울고 웃어준 어른이 있어 행복했다는 기억을 너희들도 갖길 바라서야. 민지의 남편 지영 역시 주기적으로 민지와 봉사에 참여하며 두 사람은 이런 시간 속에서 부부로서 가족 그 이상의 믿음을 쌓아간다. 과거를 넘어 미래로 걸어가다. 상처가 전부 아물지는 않았다. 가끔 친모의 마지막 편지나 동생의 불행한 소식이 스쳐가면 민지는 여전히 가슴이 저릿했다. 양어머니는 여전히 아프면 바로 말해줘라. 감추지 말고 눈물도 참지 마라. 넌 혼자가 아니다. 라며 엄마다운 다정함으로 민지를 감싼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다짐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누구에게 어떤 아픔을 받았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거야. 서울의 밤, 소소한 행복. 어느 저녁 민지는 남편, 양부모님과 함께 강변을 산책했다. 민지는 언젠가 자신에게 물었다. 진짜 가족이란 뭘까? 밤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어린 시절의 그림자도 다시 떠오를 것 같았지만 이번엔 그 그림자마저 맑은 웃음 속에 녹아들었다. 민지는 문득 생각한다.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충실히 살고 옆에 있는 사람과 진심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린 두렵지 않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희망, 삶의 두 번째 기회, 민지는 마침내 깨달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오늘따라 참 아름답다. 그렇게 민지의 인생은 쓰라린 전장을 지나 마침내 작은 평온과 성장, 그리고 또 한 번의 희망으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다. 폭풍 같은 과거가 아무리 뒤흔들어도 결국 자신의 용기와 진짜 인연들이 그녀를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남겨진 삶에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고 행운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건네주기로 마음먹는다.